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저는 원래 통신사에 있다가 건설 IT 쪽으로 옮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용어도 좀 낯설고 한데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의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 현장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나 빅데이터나 로보틱스 이러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IoT, 센서,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좀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정책과 사고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2000년도 이후에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산업법 개정, 위험성 평가 도입, 2021년도에 중처법, 작년 11월 달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0.29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후에를 보면은 거의 감축 속도가 둔화되고 재해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해 사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추락, 끼임, 부딪힘 이런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62.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고리나 사다리, 작업 발판 센싱, 또 끼임이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 기반의 충돌, 협착, 붕괴 이런 단위 요소들의 센싱과 IoT, 모니터링, 관제 이런 기술을 보급을 통해 가지고 중대 재해를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이런 단위 기술 요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나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대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그 주요 기술들을 대상으로 R&D 과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겼던 과제들이 3, 4년 정도의 이런 주기로 개발이 되면서 2020년도 전후에 그 실증과 실제 현장 적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또 그 시기가 실증하는 시기가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중대 재해의 감축이 좀 지지부진해지고 재해들이 지속적으로 또 계속 발생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되면서 그런 그 개발된 실증한 기술들이 건설 현장에서 쇼잉 내지는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후에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관제 기술들, IoT 센싱 기술들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재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생을 하고 있고 그만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안전 영역에서의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빌딩 및 건설 4.0을 위한 인공지능 및 스마트 비전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AI 기술이 건설 현장에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 건설, 산업 4.0의 핵심 촉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설에 대한 유형을 7개, OSC 자동화, 스마트 빌딩 운영 및 유지, 건설 안전현황 관리 등등 해서 7개의 영역으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근간을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걸로 이 기반으로 촉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위의 유형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작업자의 안전과 업무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AI를 통해서 AI 촉진제를 통해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 모범 사례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 AI의 결합, 스마트 비전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더 본다면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시스템적으로 저감하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추세인데 일본이나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고 사례 통계 기반으로 안전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양방향 위험성 평가에 공유를 한다든지 재해 예측, 예방,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서 건설 안전 체계 구축을 진행한다든지 위험 상황에 대한 재해 유형의 위험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측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의 동일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서 근로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절차에도 활용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국가 R&D 사업에 앞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4가지 주요 중점 과제 중에서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의 목표는 건설 현장 재해율을 25%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건설 안전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고 근로자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에서도 위험성 평가 특가 점검 대상을 선정을 한다든지 일반 감독이나 특별 감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위험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자료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감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도 사업장의 산업재해표나 유사 동종업종의 근무 환경, 사고 유형들을 파악한 이후에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 위험 경보소 발행도 이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작업인데요. 이런 현장별로 안전 업무 프로세스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 분석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작업 허가 이런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별로 또 발주기관별로 내지 발주기관 역할 내지는 현장 역할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각 단계별로 문서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구축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용 사례인데요.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는 사고 사례 데이터나 현장 점검 조치 결과 데이터 위험성 평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공정, 작업, 위험도를 산출을 하고 근로자 안전점검, 위험성 작업 등을 집중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 선순환 체계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화되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 안전 패트롤이라고 하는 조직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안전 페트롤은 앞에서 분석되어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대1 직접 맞춤형으로 그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날의 위험 공정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를 한다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든지 필요하다면은 거기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기존의 저희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페트롤이라는 것을 보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적용된 사례는 DH공사의 시범 현장이 3군데가 있었는데 화성 동탄,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남양주 다산, 고양 방송 영상밸리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보시다시피 경영평가가 96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었고요. 이에 대한 내용이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보건안전 업무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건강검진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쌓아놓고 저희 플랫폼에서 거기에 심박이나 뇌파 치매, 혈압, 산소포화도, 3D 보행 부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잘하는 제휴사 협력사들이 있어서 그런 협력사들과의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네들과 같이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사례나 점검 데이터를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AI 기반의 질병 예측 보건안전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근로자가 추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I 기반의 질병 예측 보건안전 플랫폼을 통해서 진단되어 있는 위험도들을 분석을 하고 그날의 근로자의 작업 공정, 내용들, 기상 이런 것들과 같이 조합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위험도가 70% 이하라고 한다면 정상 근로자로 분류가 돼서 공정 작업 당일날에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70% 이상이 나와가지고 고위험 근로자로 판명이 된다면 저희는 위험 제거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스마트 안전 페트롤을 이용한 활동을 보조 활동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안전 체험장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의료 진단을 통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의 역할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발주처에게는 각 현장별로 사고 위험률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안전관리자에게는 구역별로 작업자별로 위험도와 동선을 제공하고 또 안전관리자 활동에 따른 사고 위험 저감률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작업자에게는 당일 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작업에 대한 사고 사례와 위험률을 제공하여서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등 주체별로 맞춤형 안전관리 예방활동 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비해서 해외 선진 사례들을 보면 그네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재해율을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저는 보는 관점, 그런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센싱, IoT, 관제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외의 선진 사례들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모델링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설의 여러 다양한 그 공정들에 대해서 혈류 이런 식으로 컨트롤 제어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네들과 우리나라의 사고 율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